여러분, 이탈리아도 포주기 잃어버린 10년 됐다. 사실일까요? 이거 완전히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09년 대비 현재입니다. 2021년까지 보자고요. 2021년 GDP 하락률이 4.76%포인트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지금 GDP가 떨어진다는 거,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탈리아는 2009년에 2조 1,000억 달러를 생산해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보면 조금 올라갔던 달은 있지만 무너져서 2021년 그나마 회복했다는 게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그러면 2009년 2조 1,000억 달러에 대비해 보면 실제적으로 2조 달러니까 4.76%포인트가 줄어드는 거죠. 야,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요, 굉장히 짧아요. 잃어버린 10년도 넘을 수가 있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탈리아는요, 여러분도 아는 G7 중에 하나예요. G7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쉽게 표현하면 경제력으로 적어도 말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 안에 드는 그런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경제 G7 국가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퍼주다가 그죠. 일본이 결국 1990년대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쉽게 말하면 미국에 대들다가 한 방 맞았죠. 엔화 앞으로 이게 가치 하락시키지 마. 엔고로 가져가. 가치를 높게 가져가. 이게 프라자 합의예요.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도 고전을 겪고 있잖아요. 1990년이면 20년, 3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게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탈리아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도.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는 일본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양태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포퓰리즘으로 풀려졌거든. 포퓰리즘으로. 쉽게 말하면 선거 때마다 돈 뿌리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돈 뿌리면서. 여러분 2012년부터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그리스의 위기였습니다. 그게 발전돼서 바로 전파가 된 게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간 게 여러분도 아는 스페인이고요. 또 포르투갈로 전이 돼서 이렇게 남유럽의 국가들의 경제 위기를 맞아서 국가 부도 상황에서 터지면서 외환 위기를 맞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그리스도 있지만 그 속에는 이탈리아도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그만큼 말입니다. 이탈리아는요. 위기를 맞았든 말든 현금성 복지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경제 유튜버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돈 뿌리는 거 현금 살포 막아야 되겠다. 성실히 일해서 건면 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돈을 벌면 소득이 늘어나면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지만 정부가 주는 돈 받아먹고 있으면 이게 결국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한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된 데는요. 앞으로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더 좋아질 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심각한 양태가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왜냐고요? 아직도 뿌려주거든요. 보세요. 우리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그 일파들이 아마 이탈리아를 연구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뭐 그리스도 연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복지제도가 보면 노령수당 2015년에 노령수당이라는 게 생겨서 돈뿌립니다. 예, 청년문화수당 2016년에 청년문화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뿌립니다. 예, 2017년에 청년주거수당이라고 해서 2017년에 또 뿌립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요 저소득층 수당이라고 또 뿌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현금 복지로 뿌리는 현금 살포가 10개가 넘습니다. 10개가.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번 뿌리고 나면 절대 이거 못 걷어들입니다. 이거 절대 못 걷어들여요. 걷어들이는 순간 걷어들이는 순간 그야말로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뭐가 박살나느냐. 표가 다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파가 총리를 해도 돈 뿌리고 우파가 총리를 해도 돈 뿌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스에서 좌파가 잡아서 뿌리고 우파가 잡아서 뿌리고 결국 뿌리다가 그리스는 경제 위기를 맞고 남유럽에 이게 기리나에서 남유럽의 문지라로 전락했잖아요. 지금 이탈리아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돈 뿌렸는데 그럼 실업률이 좋아졌느냐? 천만에요. 지금 이탈리아의 실업률은요. 6월 기준으로 8.1%입니다. 8.1%면 유럽연합의 평균이 6%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높죠. 더 심각한 것은 청년 실업률인데 청년 실업률은요 23.8%입니다. 23.8%. 유럽연합 평균이 13.8%예요. 이거보다 1.7배가 넘습니다. 1.7배가. 결국 말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주는 수당이 많으니까 이게 일 안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일 안 한다는 뜻이. 뭐 실업수당을 받든지 그러니 유명 대학교를 나오더라도요. 청년들이 노는 사람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23.8%면 우리하고 지금 똑같잖아. 우리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많이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경제를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제발이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은 막아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거든요. 제가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제발 포퓰리즘은 막자. 이거 못 막으면 대한민국이 뭐 결국은 그리스나 혹은 트리키에나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탈리아까지 포함이 되죠. 심지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저는 그 포퓰리즘을 막는데 제 나름대로는 점점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포퓰리즘 망령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그동안 기자로서 30년 언론에서 30년 일한 걸 생각을 하면 내가 참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퓰리즘은 망령으로 이거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시면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우상향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는 꼬꾸라졌죠. 꼬꾸라졌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망쳤다. 제가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꼬꾸라졌잖아요. GDP가 꼬꾸라졌습니다. GDP가 이렇게까지 꼬꾸라진 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지금 꼬꾸라졌어요. 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꼬꾸라진 거지 경제정책을 못해서 꼬꾸라진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천만에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이후에 2019년에 꼬꾸라졌습니다. 2019년에.
2020년에 꼬꾸라진 속도는 좀 적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최악의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5년이 됐었잖아요. 지금 2021년 이렇게 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이탈리아처럼 꼬꾸라졌다가 올라가 다시 꼬꾸라지고 그래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가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탈리아는 그 와중에 정부 부채 비율 보세요. 150.8%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유럽하고 비교할 때 대한민국은 47%니까 얼마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연금 충당 부채 봐야 됩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넘어요. 저희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말입니다. 공기업 부채, 연금 충당 부채를 다 합치면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2,500~600조 됩니다. 2,500~600조 되면 이탈리아나 우리나 거의 다른 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럽은요. 여러분 유럽은 이게 우리처럼 연금을 적립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해 그냥 다 해결해서 그만큼 다음에 거 얼마 들어올 거 예상해서 세금으로 걷어서 바로 뿌립니다. 우리는 적립식이에요. 일본도 적립식이고요. 그래서 연금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연금 개혁 못하면요. 대한민국 미래 없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맞아요. 안 틀립니다. 게다가 공기업 부채 583조가 넘습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탈리아하고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탈리아가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좌우로 나눠졌지만 여기도 좌파가 잡으면 풀어주고 우파가 잡으면 풀어주고 결국 대한민국도 그런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을까. 지금 2018년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포퓰리즘의 원점, 원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막지 못하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지금 우리가 막지 못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거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뭔가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좀 앞장서서 도대체 포퓰리즘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탈리아는요. 게다가 요즘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로 당겼대요. 62세로. 이게 처음에 2007년도에는요. 60세였던 걸 65세로 미뤘거든요. 그런데 포퓰리즘이 터지면서 그 당시에 극우동맹이에요. 극우동맹. 오송운동이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극우동맹 하고 손을 잡고 다시 62세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하더라도 또 다음 대통령은 이게 대통령 선거에 써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연금 개혁은 일어나야 되고 현금 살포는 줄여야 되고 포퓰리즘을 그만큼 줄이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살고 우리 후손들도 사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런 건데요. 경제를 바로 볼지 못하는 그런 시각하고요. 또 포퓰리즘으로 돈 뿌리는 게 이게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끔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국가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최소한. 막기가 불가능하겠죠. 뭐 제 혼자서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 범인에 불과한 정환진이가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제가 언론에 그동안 30년이나 몸담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책임감으로 앞으로도 현금 살포를 막아가는 그런 역할을 자청하겠습니다.